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입니다. 어제 스펙터클한 하루 보내셨나요? 적어도 팔란티어 주식을 보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스펙터클한 하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팔란티어의 현재 주주님들 그리고 미래 주주님들을 위한 2021년 1분기 팔란티어의 실적 및 어닝콜에 대한 분석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팔란티어는 다음과 같은 실적을 내보였습니다. 매출액은 2021년 1분기 341밀리언 달러로 2020년 1분기 대비 49%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매출액 성장률은 US Commercial Revenue와 US Government Revenue에 기인한 것인데 Commercial Revenue의 경우는 지난해 동분기 대비 72%나 성장을 해주었고요. Government Revenue의 경우는 지난해 동분기 대비 83%나 성장해 주었습니다. 팔란티어의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은 Government에서의 매출액 성장률이 아닌 Commercial 쪽에서의 매출액 성장률인데요. 어닝콜에 따르면 이렇게 11개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냈고요. 2020년에는 단 6개의 추가 고객만으로도 47%의 성장을 이뤄냈다는 것을 봤을 때 11개의 새로운 계약건은 실로 많은 수량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은 2021년 1분기 때 체결된 새로운 계약만 해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지난 분기에 비해서 가버먼트 계약을 뜻하는 이 파란 색깔 이외의 색들이 많다는 것을 2021년 1분기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Adjusted 영업이익의 경우는 116밀리언 달러로 매출액으로 이것을 나눈다면 매출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이 나오겠죠. 그것이 바로 이게 마진입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액의 34%가 Adjusted 영업이익 마진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Adjusted Free Cash Flow입니다. Free Cash Flow의 경우는 잉여 자금으로 150.9밀리언 달러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이러한 Free Cash Flow 마진은 44% 정도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Net Loss입니다. 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팔란티어는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프리 캐시 플로우가 남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말이죠. 어디까지나 위 영업이익과 잉여 자금에는 이렇게 adjusted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adjusted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제외시킨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을 예로 들자면은 이렇게 stock-based compensation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원래 들어간 일반적인 비용에서 stock-based compensation rate의 일환으로 여기 cost of the revenue가 있고요. sales and marketing, R&D, 그리고 general and administrative 비용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이것을 토탈로 본다면은 193밀리언 달러이고요. 193밀리언 달러를 매출액과 비교해서 본다면은 정말 많은 추가적인 비용이 생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Stock-Based Compensation 비용을 제외시킨다면 영업이익과 Free Cash Flow는 흑자가 되지만 이러한 비용을 그냥 전부 다 몽땅 비용에 넣는다면 순이익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순이익은 마이너스 123밀리언 달러라는 적자가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비용을 제외한다면 순이익은 이렇게 흑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에서 여기 adjusted이 붙어서 adjusted net income이 나오고요. 흑자는 82밀리언 달러가 됐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겠죠. 순이익이 흑자이므로 당연히 adjusted EBITDA 또한 119밀리언 달러라는 흑자가 나왔습니다. EBITDA의 경우는 감가상각, 이자, 그리고 세금과 같은 부분을 다시 순이익에 더했을 때 나오는 수치로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지 파악할 때 사용이 된답니다. 그 다음은 GAAP Net Loss Per Share로 이 부분은 마이너스 0.07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원래는 earning per share인데 순이익이 적자가 났으므로 earning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렇게 loss가 들어가 loss per share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adjusted 부분이 아닌 GAAP이므로 순이익을 이렇게 발행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분자 위치에 있는 이 당기 순이익은 adjusted net income이 아닌 net loss를 분자 위에 두었기에 당연히 EPS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당기 순이익을 여기 보이시는 Adjusted Net Income 입장에서 본다면 EPS는 0.04로 팔란티어 하나의 주식당 0.04달러를 벌고 있다. 즉 흑자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즉 Adjusted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보냐 아니면 떼서 보냐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적자가 되기도 하고 흑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은 기업이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면을 본다면 충분히 흑자가 날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장주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매출액 성장률입니다. 매출액 성장률을 봐야 되는 이유는 월가에 있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가 특정한 기업의 멀티플, 즉 밸류에이션을 산출할 때 미래의 매출액 성장률을 미리 판단을 하고요. 그만큼 땡겨와서 주가에 반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성장주에 투자를 한다면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EPS가 아닌 매출액 성장률입니다. 팔란티어의 경우는 어떨까요? 팔란티어는 2021년 매출액 실적을 1.45조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45 빌리언 달러는 팔란티어의 가이던스이며 애널리스트들은 2020년 대비 33.15%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젯밤 매출 성장률은 어땠을까요? 자그마치 49%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1년 2분기, 3분기, 4분기 모두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인 33.15%를 상회하는 매출 성장률을 보여준다면 팔란티어의 EPS가 설사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팔란티어는 계획 이상으로 잘 성장해주고 있다는 것을 뜻하겠습니다. 설사 지금 현재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계획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자연스럽게 EPS는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팔란티어의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어닝콜 내용에 대해서 봐보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대답들이 몇 개 있었으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목을 끌었던 것은 스카이넷입니다. 터미네이터의 영화를 보셨으면 스카이넷이란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카이넷은 자신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인류를 위협 대상으로 간주를 하고 세계 방어 시스템을 마비시킨 뒤에 핵 미사일을 발사하고자 하는 인공지능인데요. 어닝콜의 문장을 한번 보시면요. Most sophisticated operational AI that is frankly just a few steps shy of Skynet 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팔란티어의 CEO인 샴 생커가 언급한 문장이고요. 지금 팔란티어의 AI는 스카이넷으로부터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팔란티어의 인공지능 기술이 스카이넷에 맞먹을 정도라면 그것은 실로 엄청난 기술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인데요. 밝혀지지 않은 애널리스트가 팔란티어에게 이렇게 비트코인을 앞으로 부여하게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측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short answer is yes. 이만큼 명확한 답변이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팔란티어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객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는 것 또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 영상을 보시면은 팔란티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입장 또한 CEO인 샴 생커 씨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Now, your chairman Peter Thiel has expressed concern about Bitcoin, that it could be used by China as a financial weapon. And then there's been ensuing speculation that Palantir software could somehow help counter that. What are your thoughts on his remarks, and is there any appetite to use Palantir technology to that end? Well, I think there's no doubt that crypto in general is a disruptive force, and disruption can be good and bad at the same time. It's a little quantum in that way. And so I think we should be asking these questions. We should be thinking about it. We should be exploring it from all angles, and we certainly are from our approach at Palantir.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내부자 매도입니다. 이것은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 번 질문을 받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저 또한 팩트를 알아보고자 어닝콜을 알아보았고 실제로 밝혀지지 않은 애널리스트가 Why does PopCarp selling its shares라고 해서 즉 왜 CEO 알렉스 카프 씨가 주식을 자꾸 파는가라는 질문을 했더군요. 그리고 그 결과 알렉스 카프는 팔란티어의 최대주 중 한 명이고요. 엄청나게 큰 스톡 옵션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12월까지며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서 즉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세금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세금을 내려면 주식을 팔아야 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에서 주식을 판다고 했으며 실제로 여기 Tax Motivated Sales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2021년 1분기 실적 및 어닝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팔란티어의 실적은 실제로 이렇게 잘 나왔으며 이러한 흐름과 함께 간다면 2021년 1.45 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1.47 빌리언 달러, 잘하면 1.5 빌리언 달러까지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당연히 가이던스가 우상향이 될 것이고요. PS 멀티플은 저평가로 조정되면서 기업은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겠죠. 그리고 어닝콜의 대화록을 통해서 많은 주주님들이 갖고 있던 궁금증 또한 해결되었다고 보는데요. 팔란티어는 스카이넷으로부터 얼마 남지 않았으며 비트코인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 또한 보여드렸고요. 알렉스 카프의 매도 부분은 기업이 좋지 않아서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 의해서 팔고 있고 판다고 해도 알렉스 카프는 여전히 대주주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에 다른 기업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